대표님, 네. 신랑 소득증명에 관련해서 바뀐 게 있다면서요? 예, 뭐냐 하면은, 배- 대사관에, 호치민 같은 영사관이죠. 영사관에 보면은, 소득 서류를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은, 담당자가 바뀔 때마다 이 기준이 조금씩 바뀌어요. 그래서 영사가 지금, 바뀔 때마다 아니요, 영사가 바뀔 때도 바뀌고, 그 밑에 한국 직원이 바뀔 때마다 또 바뀌고, 창구 직원이 아니, 창구 직원 말고, 이제 영사 밑에 한국 행정관이 있어요. 보통 행정관이 서류를 다 체크하고, 다 심사할 부분은 이제 심사해서 전체적으로 문제가 없다를 해서 영사한테 결재를 올리거든요. 근데 이제 그 부분에서 이제 바뀐 부분이 뭐냐 하면은, 자, 신랑이 개인적으로 소득 증명할 때는 문제가 바뀐 거 없어요. 바뀐 거 없는데, 신랑분들이 왜 사업을 하거나 뭐 이렇게 또 프리랜서로 일을 하다 보면 소득이 좀 안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신랑분들이 대부분 이제 어떻게 하냐면 요즘은 부모하고 합가를 해가지고 부모가 아버지가 어디 직장을 다닌다 그러면 아버지 소득을 추가를 해서 이제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1년 전까지는 그냥 주민등록 지금 바로 옮겨서 아버지 서류 아버지 소득 합가해서 영사관에 제출했을 때 다 인정이 됐었어요. 지금까지 그렇게 설명했잖아요. 근데 작년에 바뀐 게 6개월 전에는 이제 주소가 변경이 같이 합가가 됐어야 된다. 이렇게 또 바뀌었다. 그러니까 결혼할 무렵에 주소 옮겨놓고 결혼하면 나중에 비자할 때가 보통 그 정도 되니까 이렇게 또 됐어요. 근데 요번에 이제 행정관이 또 바뀌면서 또 바뀐 게 뭐냐. 자꾸 이거 위장 전입이다 이거죠. 근데 원래 법에는 부모와 소득은 합산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그 기간이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아버지와 자식 간에 자식이 뭐 수입이 작으면 아버지가 보태줄 수도 있는 부분이지. 근데 지금 행정관에 바뀐 부분은 이제 1년. 이게 비자 신청할 그 시점에 주민등록 합이 같이 엎쳐진 게 1년이 되어야 인정이 되는 걸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아이고, 행정이. 그래서 저도 처음에 그 소리를 누구한테 들었어요. 설마? 그러고 영사관에 갔어요. 질문을 하니까 1년이다 이거예요. 아니 그러면은 이 바뀌었다 이렇게 바뀌었으면은 뭐 공지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하니까 이거는 공지해줄 내용이 아니고 내부 자기들 심사 기준이 바뀐 것 뿐이지 심사 기준이 바뀌었으면 심사 기준이 바뀌었으니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 그것도 모르고 이렇게 넣으면 다 불어될 거 아니냐. 그러니까 영사관 행정관 직원이 다른 부서에 딱 비자 쪽으로 와놓으면요 몰라요. 응? 심지어 우리가 지금까지 해도 아무 문제가 없던 걸 갑자기 딱 막 태클 걸질 안 하나. 응? 그런 부분이 생겨갖고 초창기 때 보면 사실 저희들하고 많이 부딪혀요. 그래서 이번에 바뀐 그 부분은 이제 부모하고 합가해서 소득을 증명할 때는 1년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호칭 영사관만 이게 확장되는 거죠? 호치민 영사가 이제 하노이는 사실 몰라요. 그거는 제가 하노이는 모르니까 하노이 부분은 또 별도로 그쪽 알아봐야 되고, 예. 그래서 호치민 쪽은 부모 소득 아버지가 직장을 다니거나 아버지가 사업 소득을 할 때 왜 소득 금액 증명원으로 증명을 할 때, 근데 거기서 또 별도의 예외가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자 아버지가 자영업을 하거나 이제 이렇게 하다 보면 아버지가 본인이 조그마한 자영업하고 소득신고도 얼마 안 했고 의료보험료도 뭐 한 2, 3만 원, 3, 4만 원밖에 안 내다 보니까 이것도 소득 증명 안 되고 저것도 소득 증명 안 됐을 때 아버지가 자영업하고 아버지가 또 뭐 집 재산도 좀 있고 이러다 보니까 아버지 의료보험료가 한 20몇만 원씩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자, 요 부분에서 제가 꿀팁이에요. 이거는 주소하고 합가를 해놓으면 어떻게 돼요? 합가 딱 하는 순간부터 이 자식은 아버지 밑으로 가니까 의료보험료가 포함이 돼버리잖아요. 이 자식 의료보험료 내는 게 3만 원, 4만 원 내던 사람이 갑자기 20만 원 내는 사람으로 바뀐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처음에 결혼할 때 그렇게 바꿔놓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한 6개월 지나서 이게 필요하니까 의료보험료로 소득 증빙을 하면은 주소 합가한 거는 관계가 없어요. 그 6개월. 그거는
그건 아니에요. 6개월도 필요 없고 신랑 개인 이름으로 의료보험 1년간 납부 내역서를 떼면은 혼자 있을 때는 뭐 2만 원, 3만 원씩 해갖고 한 6개월 낸 게 나오죠. 그 다음에 합가한 이후에는 금액이 갑자기 20몇만 원 뛸 거 아니에요. 그러면 1년 걸 다 떼면은 1년 거에 다 더해서 나누기 12 평균 의료보험료니까. 그러면은 자기는 처음에 2만 원, 3만 원 냈어요. 나중에 20만 원 냈어요. 두 개 6개월 이렇게 됐다. 그러면 합치면 평균 10만 원이 넘잖아요. 한 12만 원 정도 나와요. 그러면은 부모님 두 사람 합하고 본인과 신부하고 합하고 4인 가족으로 3,400 얼마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3,400 얼마가 넘으면 되는데 보통 12만 원 정도 나오면 이게 4천만 원이 넘어요. 계산하면 소득이. 그럼 되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별도로 제가 이제 그냥 주민등록 합한 거하고 관계없는 의료보험료만 갖고 계산하는 거니까. 그리고 그런 꿀팁이 있다는 건 알고, 대신 아버지가 직장을 다니면 안 돼요. 직장 다니는 사람들은 직장 의료보험료가 되기 때문에 직장 의료보험료는 이제 의료보험료 갖고 산정을 안 해주거든요. 그래서 아버지가 사업을 하거나 아버지가 뭐 임대 사업을 하거나 이러면 재산이 많으면 의료보험료가 많이 나오는 분들, 그거는 합쳐갖고 몇 달만 금액을 올려도 본인 내든가고 합해갖고 보면은 의료보험료, 평균 의료보험료가 올라가 버리잖아요. 그런 부분은 별도의 꿀팁이 있다는 걸 알고 계시면 돼요. 자, 지금 이 말씀은 급여 생활자가 아니라 그쵸. 자영업이나 프리랜서 그쵸. 이런 분들이 해당되는.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제가 더 하나, 이제, 결혼을 하려고 하는 신랑분들이 아셔야 될 게 있어요. 내가 직장을 다녀요. 대부분 직장 다니는데 일용직으로 다녀요. 그러면은 지금 일용직으로 다니는 사람들이 특히 이제 그 건설업 쪽이나 이런 데 많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프리랜서로 일을 하면서도 일용직처럼 등록을 하는 분이죠. 그러면 거기에 3.3%를 떼고 월급처럼 받는 분. 그게 신랑분들은 아, 내가 직장 다닙니다. 3.3% 떼고 월급으로 받습니다.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실제 세무서에 신고할 때는 자영업자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그 받는 전체가 다 수입이 아니라는 거예요. 4대 보험을 드는 사람. 4대 보험만 들었을 때만 직장인이에요. 그걸 반드시 하셔야 돼요. 제가 이제 상담을 했다 보면은, 예, 직장 다닙니다, 뭐 합니다. 그럼 4대 보험 더 합니까? 4대 보험 안 되고 3.3% 공제하고 자기가 받습니다. 아, 그럼 본인은 직장인이 아닙니다. 개인 사업자로 돼 있는 겁니다. 저 직장 다니는데요. 이렇게 이야기 하시거든요. 아니, 자기가 어떤 직업 갖고 있어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4대 보험이 반드시 들어가고 건강보험료에 직장의료보험이라고 가입이 돼 있을 때만 이게 그 가입 안 되고 3.3% 떼고 받는 거는 무조건 자영업자예요. 자영업자들은 총 수입에 공제할 거 요번 지금 현재 5월 달에 지금 소득신고 하잖아요. 공제할 거 공제하고 나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1년에 한 4천만 원 받았어요. 요일로 공제하고 딱 하면 실제 이분 소득은 1,000만 원 앞뒤 1억밖에 안 나온다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반드시 알고 그럴 때는 다른 방법으로 처음부터 확인을 한 다음에 결혼을 준비해야 된다는 거. 이 소득 부분은 요즘은 저희도 참 방송을 많이 여러 번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한테 문의 오신 분들이 가끔 이렇게 문의 오는 분들 많아요. 이제는 소득을 제가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 좀 해 주십시오 하고 문의도 오고, 그러면 본인은 지금 확인하니까 지금은 좀 부족해 안 돼. 그러면 어떤 식으로 더 바꿔서 본인이 결혼을 진행하십시오. 이렇게 답변해주고, 특히 이제 개인적으로 소개해서 신부를 만났어. 그런 분들도, 그렇게 제가 본인이 이렇게 준비를 한 다음에 진행하십시오. 제가 많이 설명해드리니까, 정 궁금하시면은 저한테 전화해서 물어보세요. 그게 제일, 처음부터 확실히 알아놓고 나는 된다 아니면 어떻게 바꿔서 나중에 비자할 때 돼갖고 안 된다. 특히 작은 지역 결혼 정보회사에 결혼을 하신 분들 있잖아요. 아니면 브로커 분들이 한대. 이걸 묻도 안 하고 무작정 결혼시켜요. 사업자 등록증 있으니까 무조건. 직장 다니니까 무조건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아닌 소득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때 돼서 뭐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그러면 몇 개월 벌써 또 지나야 되고 막 이런 고생. 다른 데 결혼을 하시더라도 아무 관계없어요. 저한테 한번 진짜 궁금하시면 물어보고 처음부터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거는 제가 구독자분을 결혼하시려고 하는 분들 진짜 언제든지 제가 도와주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모르고 나중에 비자 신청할 때 돼서 안 되고 부족한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나중에 업체에서는 뭐라고 하냐,
뭐 지금 안 되고 뭐 지금 이렇게 지금 직장을 다시 들어가세요. 그럼 직장 들어가세요. 그래서 몇 개월 있어야 돼요. 월급 300만 원 받는다고 해도 3, 60, 3, 7일 7개월이 지나야 되잖아요. 앞으로. 그런 문제가 생기니까 충분히 처음부터 되도록 만들어 갖고 하셔야 돼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